백승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합법적 승인받은 감청 영역으로 추정. 기무사 논란의 본질은 실행 목적 vs 예비적 대비 문건. 기무사 문건 진실 규명하는 과정에 대통령이나 기무사령관 가이드라인 안돼 편 없이 진실 규명하자는 확고한 입장. 기무사 방첩 업무에 더 집중해. 야, 정치권 기무사 활용하려는 유혹 안돼. 군 인권센터 폭로. 법적 승인받은 감청 영역 아니었나 생각. 대통령과 통화하는 장관들 감청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어. 군 인권위원회 국가기밀사항 폭로한 것 공개해선 안 되는 부분. 국민들 기무사 문제보다 군 내 기강엉 망인 문제의 불안, 이런 군 믿고 잠을 잘 수 있겠냐. 국회의원한테는 비밀이라고 주지도 않던 문건이 군 인권위원회에 국가기강 굉장히 무너져. 기무사 개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 국방개혁을 국회와 전혀 소통한 핵.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 1 2018년 8월 1일 수요. 일대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이동영 이하. 이동영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 연결해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이동영 의원님은 기무사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승주 기무사 논란의 본질은 기무사가 급격한 정치적 변동, 탄핵 전국 속에서 만든 군사적 대비 계획들이 하나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문건이냐, 아니면 하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예비적 대비 문건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영 자유한국당은 실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백승주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이 진실 규명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대통령이라든지 기무사 연관이 가이드라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국방위 간사로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행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탄핵 수추가 결정된 이후의 기각 과 인용이 되었을 때 두 어느 세력이든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의 검토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거죠. 백승주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또 청문회도 하자,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영 계엄 문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다든가 TF팀을 꾸려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백승주 그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무사의 고유 업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절하냐 아니냐, 저도 기무사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기무사가 방첩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영 의원님, 기무사 조사 왜 받으셨어요? 옛날 일입니까? 백승주 옛날이라고 하면 옛날인데요. 22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6월 29일에 2차 연평대전이 일어났죠.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6명이 전사하고, 우리 해병 전사들이 19명이 부상당한 큰일이었는데요. 제가 안보 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만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무사가 민간인인 저를 원장한테 압력을 넣고 저를 밟아서 소환해서 제가 글 하나 쓴 것 때문에 한나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동영 의원님도 옛날에 조사받으셨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라면 민간인 사찰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간인도 사찰했습니다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를 감청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백승주 합법적인 감청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국가가 불법적인 도청이 있는데 감청과 도청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법으로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도 지난 5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감청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감청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확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합법적인 감청을 했던 부분을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군 인권센터에 통보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기무사에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 합법적인 감청까지 군 인권센터에 알려져 서 폭로하게 되었느냐, 진실 조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폭로한 내용들은 합법적 감청의 영역인지 도청의 영역인지는 자세하게 조사해야겠습니다만 저는 감청 영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봐야겠습니다. 이동형 도청이 아니라고 쳐도요. 대통령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정부가 승인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백승주 그것은요. 기술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닐지 모르는데 대통령의 통화를 한다기보다 대통령과 통화하는 장관들 이런 분들은 감청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형 글쎄요. 언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백승주 그런데 일반인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도 국방부 차관할 때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죠.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진실입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했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기무사가 감청할 수 있지만요. 백승주 지금 진행자가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위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청이라고 합니다. 도청이 아니고요. 감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러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군 인권위원회가요. 그것은 국가의 기밀사항을 폭로한 거죠.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어쨌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요. 불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도청이냐 감청이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기무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론이 기무사를 이참에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백승주 국민들은 기무사 문제보다도 군내 기강이 엉망이고 이런 군을 믿고 잠을 잘 수 있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기무사가 원래 방첩 기능을 목적으로 이 내용은 국민은 잘 모르는데 군에 있는 기밀을 지켜내고 또 군 내의 적선 국가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방첩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있어야 하죠. 남북 대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요. 그래서 원래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그 밖에 기무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이참에 방첩 기능으로 그 기능이 집중되어야 하고 나머지 활동들은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그런 것들이 많아서 방첩 기능 이외에 기무사가 월권한 것이 많아서 예전에 보안 사 시절에 한 3,000명 정도 당시 김영삼 민주당 대표까지 사찰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름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꿨는데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또 민간인 사찰하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또 이름 바꾸고 개혁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백승주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기무사 개혁에 대한 것은 여당, 야당, 저를 포함해서 전 국민적인 합의가 만들어졌고 내부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무사가 방첩 기능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기무사를 그 기능 이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군 인권센터의 문건 입수 경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지적한 것 같은 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백승주 이 부분은 제가 8쪽짜리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 문건을 기무사령관한테 달라고 했더니 그거,은 장관한테 보고한 이후에 문건이 없다. 장관한테만 보고하고 이제는 없다. 고 했는데 이것이 시기에 군 인권센터에 몇 자재 타이핑해서 이게 그대로 인터넷에 게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한테는 기밀이라고 주지도 않고, 그런데 장관한테만 보고된 문건이 군 인권위원회에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 기강이 굉장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준 사람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가기밀문서이고 또 허위적인 전혀 군에 없는 군 병력동원사 한 이런 부분도 인터넷에 올라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부대가 기무사령부입니다. 기무사령부는 국방부가 이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군 인권센터에서는 어쨌든 전 현직 기무사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폭로했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요. 의원님. 오늘 이석구 기무사령관하고 만났습니까? 백승주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동형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까? 백승주 어제 아침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에 서도 이런 군사적 대비 계획을 만들었다. 용어를 계엄이라는 용어를 썼으니 다만 문건이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와 있으니 기무사령관은 여기에 대해 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무사령부가 어제 오후에 그런 자료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11시에 발표하러 왔어요. 그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동형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백승준의 그렇습니다. 5건 정도의 그 당시 문건을 가지고 왔는데 탄핵 전권에서도 용어는 계엄이나 위수령 이런 용어는 안 썼지만 대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회 이동하고 대비를 했다. 대정부 전복이라 함은 정부가 전복되는 상황은 두 가지죠. 쿠데타 아니면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쿠데타나 혁명에 대비해서 기무사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또 언론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위기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문건들이었습니다. 어도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일을 전후로 해서 전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립해가는 문건들이었습니다. 이동형 위원님,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무사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방첩 기능은 그대로 두고 머지는 조금 축소하고 이런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백승주 그런 문제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기무사도 그렇고 국방개혁 이런 것을 국회와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국회와 사전에 보고하고 소통을 해야 제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